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 오피스 시장의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의 심화와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양극화 현상을 얘기하죠. 그동안 이제 SPI에서 뉴욕 오피스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전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시장이 상당히 좋았지만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서구권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재택근무에서 완전히 오피스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도 임차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새로운 어떤 어메니티라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피스의 퀄리티를 되게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임차인들도 이왕이면 오래된 오피스보다는 아주 이제 새로 지은 좋은 오피스로 이제 옮겨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사례들을 좀 뭔가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수치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죠. JLL에서 지난해 이제 2022년도에 뉴욕 오피스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이제 임차인들이 얼마나 이런 그 좋은 오피스, 퀄리티가 높은 오피스 선호했는지 그런 현상을 통계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이제 스퀘어피트, 평방피트당 $100 이상의 임대 계약을 맺은 건수가 뉴욕 오피스 시장에서 총 190개이고 총 610만 평방피트인데, 일단 맨해튼 전체 임대시장 25% 정도를 약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숫자가 2021년에 비해서 약간 2배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190건의 거래 중에서 15건의 거래는 임대료가 평방피트당 $200 이상이었고, 그리고 2건의 거래는 평방피트당 $300 이상이었는데, 이 2건의 거래는 미드타운에 새로 이제 최근에 신축한 원 벤더빌트라는 되게 큰 이제 오피스 빌딩이고요. 이 원 벤더빌트는 SL 그린이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기도 한 빌딩이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100 이상 이제 임대 계약을 맺은 기록이 있는 오피스, 뭐 이제 현지에서는 $100 이상 클럽이라고도 부르던데, 이러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수가 2021년도에는 56개였는데 작년에는 77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을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장 이렇게 뉴욕 오피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컸던 임대인은 브룩필드 프로퍼티예요. 이제 브룩필드는 한국 서울에도 여의도 IFC를 소유하고 있죠. 지난해 이제 브룩필드 프로퍼티가 이제 임대한 어떤 면적이 총 160만 평방피트로 제일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욕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뉴욕 중심에 위치한 SL 그린, 그리고 허드슨 야드를 개발한 주역인 릴레이티드, 그리고 RFR 리얼티라는 회사가 뒤를 이었고요. 뭐 건물별로 보면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파크 에비뉴의 시그램 빌딩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시그램 빌딩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건물인데, 왜냐하면 이 시그램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미스 반데로우예요. 이 빌딩은 이제 1950년대에 준공된 건물인데, 미스 반데로우의 이제 제자가 이제 한국인 중에 유명한 건축가인 김종성 선생님이 계시죠. 이 김종성 선생님이 설계한 이제 빌딩 중에 하나가 종로에 있는 SK 서린 빌딩이고요. 이 SK 서린 빌딩도 이 시그램 빌딩을 좀 많이 이렇게 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설계를 한 빌딩이고요. 또 이런 SK 서린 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종로에 있는 3일 빌딩도 시그램 빌딩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도 되게 유명한 빌딩인데, 사실 이 시그램 빌딩은 최근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되게 낙후되고 쇠퇴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파크 에비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가 좀 오래된 오피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신축 오피스가 많은 허드슨 야드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크 에비뉴를 가보면 오래된 빌딩을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허드슨 야드의 신축 오피스 빌딩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이 파크 에비뉴의 어떤 오래된 전통 있는 빌딩들의 전략이고요. 시그램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한 2, 3년 동안 이 주차장과 어떤 저층부를 활용해 가지고 그 공간을 이제 좀 젊은 이제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임대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RFR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RFR이 보유한 시그램 빌딩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100 이상 거래를 총 17건 기록을 했는데 이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 빌딩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그런 개보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 이 시그램 빌딩과 같이 이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신축 건물과 개보수를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면 작년에 이제 평방피트당 $100 이상의 임대 계약에서 신축과 개보수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6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이처럼 확연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임차인 비중을 보면 금융 서비스업이 좀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평방피트당 $100 이상 거래에서 72% 이상 차지하면서 여전히 뭐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IT 기업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 기업들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반적인 임대 활동은 이제 작년에 이제 총 2,430만 평방피트가 임대가 됐는데 이게 뭐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못한 수준이에요. 코로나19 이전에 25년 평균이 3,550만 평방피트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여전히 못한 수준이지만 전년도 2021년에 비해서는 약 24%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뭐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이면에는 실제 JLL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가의 어떤 임대료를 이제 내고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임대인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도 이제 임차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뭐 테넌트 임프루먼트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아직까지 오피스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오피스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